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성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면이란 자연에서 채굴되는 섬유 형태를 갖는 광물류로서 장점이 많아 한때 꿈의 광물로 불리며 주로 건축 내외장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 마찰재, 방지재 순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7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성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성면 및 성면 함유 제품의 생산,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1년 10월 부산시가 지난 2014년부터 성면 슬레이트 밀집 지역 주민 조사를 해온 결과 119명이 성면 질환에 걸린 것을 확인했고, 이에 언론은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국내 첫 공식 수치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동 장명동 소재의 성면 슬레이트 건물 사진입니다. 올해 2월에 찍은 사진으로 126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인근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당히 노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노후화된 성면 슬레이트 지붕 누수가 있어 바로 위에 지붕을 더 씌운 공사를 했습니다. 역시 비바람에 마모된 성면 슬레이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성면 관련 실태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시 법적 의무 조사 대상 성면 건축물은 현재 54동이 등록되어 있으며 성면 슬레이트 지붕 의심 건축물은 6,349개소입니다. 성면 슬레이트 건물을 용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이 3,337개소, 창고가 2,113개소로 주택과 창고가 전체 성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면 슬레이트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구면 953개소이며 그 뒤를 이어 이반면, 신태인읍, 북면, 동 단위의 지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의 11년 동안 성면 슬레이트 처리 실적은 2,353개 동, 주택 지붕 개량은 88동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성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으로 417동 약 18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성면 슬레이트 철거 세출 예산안을 보면 459동 약 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면의 유해성과 성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면이 함유된 제품, 성면 건물, 이에 대한 식별 능력 및 안전관리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성면이 함유된 제품이 완전한 상태에서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면이 포함된 지붕, 천정, 벽체, 바닥재, 그리고 단열 보온재나 내화 피복재 등이 파손되거나 마모되거나 성면 함유 제품을 철거할 때 성면 섬유들이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성면 섬유는 바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이며 비산될 때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성면 슬레이트가 계단으로 떨어져 깨져 빗자루로 깨끗이 쓸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선풍기 설치를 위해 천장에 성면 속고보드에 구멍을 뚫어 전기선을 끌어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정읍 시민들의 성면 위험성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와 체감도가 낮습니다. 인체 내의 성면 섬유는 오랜 잠복기 끝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10에서 4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읍 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일을 살펴보니 성면 슬레이트 내구 연한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5,998개 동으로
94%입니다. 비상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장기간의 인체 내 잠복기를 감안할 때 성면에 대한 대비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성면 슬레이트 건물 소유주에게 철거 지원 사업 안내뿐만 아니라 성면의 위험성, 철거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감시 모니터단 구성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성면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높은 농도로 노출될 때 더 위험하므로 정읍시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성면 노출 빈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펼쳐야 하며 이에 중요한 한 축은 교육과 홍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 능동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행정 실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성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3호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면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건환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철저한 규제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성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 토양, 물의 성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유무. 5. 그 밖에 슬레이트 성면의 유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5조 제3호와 관련하여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우리시 성면 검사나 용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읍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 현황 3개년 자료에서 조경석, 토양 등에 대한 성면 검출 조사나 용역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체 아파트 단지의 조경석에 대한 성면 검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인천 대공원에서 성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철거하였으며 부천의 종합 쇼핑몰에서도 출입구 주변의 조경석과 토양 시료에서 성면이 검출되어 지자체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시 공원이나 아파트 등 조성 시 조경석 등에 대한 성면 검사 실시 여부 및 내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정읍시 성면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을 극대화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면 관련 업무가 두 개 부서와 두 개 팀으로 나누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의 환경관리팀은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처리와 신고 사업장의 지도 점검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자원순환과의 청소행정팀은 성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방치 보관 성면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 사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그 중심에 성면 업무 전담 담당자를 두는 것이 본 의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성면 관련 사항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013년 성면 슬레이트 조사에서는 없었던 슬레이트 건물이 이번 2021년도 조사에서 추가 발굴되었습니다. 무려 1131개소로 현 슬레이트 건물의 22%가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93%에 해당하는 5,902동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특히 주민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54%로 절반이 넘습니다. 아울러 지붕 더 씌운 공사를 한 건물도 1949개소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제3차 성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3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을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는 기존 건물 한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2배로 확대되었으며 성면 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시설 등에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고요. 건축물 성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체력 단련 시설 등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특성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면 관리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성면 관리 전담자 설정,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 정읍시는 2개의 부서, 2개 팀으로 나누어 공부 보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의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와 2021년도에 성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공개하고 용역 보고서 책자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조례 제11조 2의 제3항에 따르면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용역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으므로 22년 5월 안으로 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나 또는 보고회가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성면 슬레이트 건물은 건축물 대장 미등재 건물이 4,297개소로 전체 성면 건축물 대비 68%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정읍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이 더딘 이유를 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여주시의 경우 과세 내역이 있고 건축물 전면 철거 시에 한하여 부허가 건축물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또한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성면 슬레이트 철거 정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용역 후 그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정책 실행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민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특히 성면과 같은 경우 보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그 위험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면 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강화는 우리 정읍시 보건 환경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정읍시의 평균적인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면의 위험성과 관리의 중요성,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지원과 관리를 통해 성면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면 슬레이트 철거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면으로 인한 피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성면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안내하고 슬레이트 제거 사업장 인근 주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시 작업장에 대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시 홈페이지에 주소지, 철거 면적, 작업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 500평방미터 이상의 작업장은 성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조경석에 대해서는 성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조경석 용도로 유통되는 제품 중 성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환경부 고시 성면 함유 가능물질 조사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성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조경석에 대한 성면 함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면 관련 업무를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서 나누어 보는 이유는 환경정책과에서는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성면 건축물 관리와 성면 해체, 제거 작업장의 환경관리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과 폐성면을 포함하여 법으로 규정한 지정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환경 업무 추진을 위해 2023년 조직 개편 시 이원화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비공개 이유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2013년도에는 자체 실태 조사로 2021년도에는 민간 위탁비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업시 용역 대상 심의 관리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용역으로 추진하지 않았기에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양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서양경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양경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서양경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학수 시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본 질문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 결과 비공개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13년도에는 자체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고요. 21년도에는 용역이 아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셨기에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용역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 위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성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는 보건 환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등은 21년도에 슬레이트 실태 조사 추진 계획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탁 사업 방식으로 실태 조사를 했더라도 공개한 지자체가 13개나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에 대해서만큼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3년과 2021년에 실태조사 및 민간유탁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성면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더 안전한 정읍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